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고 손이 자꾸 떨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빛의 힘으로 파킨슨병을 훨씬 빨리 발견하고 증상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허원도 석좌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 바로 AI와 광유전압 기술을 결합해 파킨슨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파킨슨병. 왜 두려운가? 파킨슨병은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약 1%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병은 도파민을 만드는 뇌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생깁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잘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짧아지며 목소리가 작아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문제는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매우 미세해서 병원 검사로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약물 치료는 증상 완화에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파킨슨병을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리고 뇌세포를 지켜낼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AI가 읽어낸 340개의 행동신호. 허원도 교수 연구팀은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 IBS 이창준 단장과 함께 파킨슨병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생쥐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촬영했습니다. 걸음걸이, 꼬리 움직임, 앞발과 뒷발의 보폭, 심지어 가슴이 떨리는 모습까지. 이렇게 수집한 행동신호만 무려 340가지가 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발병 2주차부터 기존 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파킨슨병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신호로는 손발의 비대칭적인 움직임, 보폭과 자세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가슴의 떨림이 핵심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패턴이 루게릭병, 즉 ALS 모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AI가 찾아낸 이 행동 신호들은 파킨슨병 특유의 초기 징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환자가 손이 떨리거나 발을 끌기 시작한 뒤에야 병원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AI가 훨씬 이른 시점에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빛으로 뇌세포를 자극하다 옵토렉 기술. 그렇다면 조기 진단에 이어 치료는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연구진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의 특정 부위를 빛으로 자극하는 기술, 이름하여 옵토렛을 적용했습니다. 광유전압이라는 분야는 특정 뇌세포의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주입하고 그 부위를 레이저나 LED 빛으로 자극해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신경세포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생쥐의 걸음걸이가 한층 매끄러워졌고 손발의 떨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파민 신경세포가 보호되는 경향까지 확인됐습니다. 즉, 단순히 증상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4. 세계 최초 전임상 성과의 의미.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되며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허원도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I를 이용한 행동 분석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빛으로 신경세포를 자극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앞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제와 정밀 의료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는 발병 후 대증 치료에 머물렀던 파킨슨병 관리가 앞으로는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물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유전압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더 정교한 전달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파킨슨병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와 뇌과학 그리고 광유전학의 융합은 단순히 한 질환의 치료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뇌전증 같은 다양한 뇌질환에도 응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따로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보조적으로 도움될 수 있다고 연구된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제가 아닌 보조적 역할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코엔자임 Q10.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파킨슨 환자의 신경세포 손상 억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비타민 D. 파킨슨 환자에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뼈 건강뿐 아니라 신경 보호와 운동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 DHA, EPA. 항염작용과 신경세포막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일부 효과가 있어 파킨슨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엽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 신경계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 레보도파 장기 복용 시 비타민 B6, B12 부족이 생길 수 있어 보충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N아세틸시스테인. 강력한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의 전구체. 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경세포 보호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영양제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카이스트 연구진의 성과는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노화 현상으로 치부했던 걸음걸이의 변화나 손의 떨림이 사실은 더 큰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 작은 신호를 잡아내고 빛으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병원에서 뇌 영상뿐 아니라 AI 행동 분석이 기본 검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 대신 빛을 이용한 치료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와 빛으로 파킨슨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과 과학의 교차점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